시작해요? 아, 예. 자,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취재한 내용, 양현석 씨 그리고 승리 씨죠. 네. 예. 고액의 도박혐의. 그 굉장히 판돈이 크더라고요. 네. 예. 한 번 이렇게 뭐 이제 베팅한다고 하죠. 네. 그걸 400만 원 정도. 네. 그걸 100회 이상 했으면 이제 곱하기 100 해가지고 판돈은 4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1000번? 네? 1000번 넘게. 네. 아, 1000번. 넘게. 아, 미안하네. 네. 예. 네. 그렇구나. 예, 계산해 보면 그러네요. 네. 1000번 넘게. 이게 판돈 계산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네. 뉴스 할 때 네. 아니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얘기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판돈 계산하는 방법을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예. 그 내용을 취재한 박창규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유미애 기자한테 네. 좀 아까 비하인드 뉴스 나왔잖아요. 네. 유미애 기자가 워낙 키가 좀 큰데 의자를 높게 하니까 너무 크게 나와서 그 의자가 너무 높은 것 같다 했더니 확 줄여놓고 갔어요. 네. 조금 네. 높이는 게 괜찮습니다. 카메라 잡는 데 맞죠? 예. 예. 오늘은 화면을 저희한테 이렇게 향하게 해서 댓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굉장히 빨리 올라가서 이게 제대로 보기가 좀 쉽지가 않군요. 네. 이거는 이따가 노 기자가 들어와서 할 거죠. 직접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저는 지금 못 봐요. 너무 빨라서 잘 못 보는데. 계속 이걸 다 이게 다 보여요? 이게 파란으로 누르시면 멈춥니다. 이걸로요? 예, 화면에? 예, 바로 보시면 아 그렇군요. 예.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예. 알았습니다. 지금 멈추니까 또 그러면 나중에 이건 어떻게 다시 가게 할 수 있죠? 빨간색 실시간. 아 그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다시 내려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알았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건 뭐 제보에 의해서 취재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경찰이 가장 수사하기 싫어하는 범죄가 바로 도박이거든요. 왜요? 도박은 일단 피해자가 없는 수사잖아요. 예. 그래서 잡아도 별로 보람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예, 그런 점이 하나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문제는 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 내가 하는 걸 봤다더라, 했다더라, 혹은 내가 근처에서 봤다 이런 예. 증언 대 증언이라서 그 사람이 부인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증명하기 어렵고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예를 하나만 들자면 그냥 한국에 이렇게 원정 도박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 큰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더라도 대체로 현금을 가지고서 도박을 하지 않거든요. 예. 만약에 바둑알을 한 300알 정도 가지고서 예. 한 알에 100만 원이야. 잘 안 들리셨나 봐요. 네네. 예. 바둑알을 한 300알 가지고 도박을 하면 한 알에 300알이야. 근데 경찰이 현장을 덮쳤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바둑알 여기 같았어. 가지고 있던 1,000원짜리 몇 개 가지고 도박을 했을 뿐이야. 이 바둑알은 증거가 되지 아니할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대체로 가장 잡기 힘든 범죄가 도박 범죄인데요. 예. 저희도 사실 우리 기동팀도 보도국의 기동팀도 그렇고 양현석 씨가 도박을 한다더라라는 소문과 전언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그런 얘기들은 너무나도 많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증거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 제보에 의해서 취재했습니까?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아주 쉽게, 네. 어, 알기 쉽게. 예, 이해하기 쉽게. 예, 이해도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그게 쏙쏙 들어오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 라스베이거스 보안이 매우 철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알 수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저도 정보가 오기 직전까지도 반신반의했었거든요. 네.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파키아오 권투 선수가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 MGM 호텔. 예. 네.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거대하고 이렇게 엄청나 보이는 곳에서 과연 한국 경찰에 자료가 갈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도박 자료를 유사시에 내주는 곳이라면 예. 어떤 부자가 거기 가서 도박을 하겠어요? 그러게요. 당연히 안 할 텐데 예. 예, 저도 마지막까지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네, 한국 경찰이 라스베가스 네바다주 카지노 협회 안에 규정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틈을 잘 파고들었고요. 아, 예.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여러 번 다시 거절을 당한 뒤에 예. 끝내 받아냈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 사이에서 어떻게 자료를 확보하게 됐었습니다. 뭐 그보다 더 자세한 얘기는 아무리 제가 선임이라 봤자 질문에도 답변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예. 더는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굉장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고 이제 스포트라이트에서 소위 말하는 단독으로 이제 보도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안 앵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알아보고 아니면 이제 노 기자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갈까요? 네, 고기자. 아, 고 기자 미안합니다.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성을 바꾸는데도 안 서운해요? 얼굴은 네. 빨개지셨어요. 네. 미안합니다. 고 기자. 예,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소셜 라이브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 직접 읽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양현석 원종 도박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질문 2가지 골라서 우리 박창규 선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 주고 계신데요. 예, 저희가 취재하고 준비해서 조만간 방송을 해드리겠으니 여러분들 오늘 질문 정말 열심히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스포트라이트 팀이 준비한 주제 좀 어떤 건지 이 뉴스를 잘 안 보신 분들이 질문을 좀 하실 때가 있어가지고요. 뭐 네, 간단히만 선배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요.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박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고 증거는 대체로 확보하기가 힘든 거고요. 대체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는 최근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5년에 그 네이처 리퍼블릭의 사장이었던 정은호 씨 500억대 도박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그 500억대 도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증언으로 이 사람이 잡히게 된 것이 아니라 정은호의 도박을 정은호 씨가 마카오로 도박을 하러 가면 그 사람의 도박 자금과 그리고 서비스와 모든 걸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500억을 들고서 몇십억을 들고서 마카오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 브로커 같은. 네, 사람들.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네. 그 에이전시가 정은호 씨와 서로 마찰이 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이 사람이 자수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부를 내놓는 바람에 잡혔었거든요. 예. 뭔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 네, 증거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인데 네. 이번 저희 보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번 한국 경찰은 확보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다. 양현석 씨의 도박 내역들을 확보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댓글에도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자료 입수 경위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이제 안나경 앵커가 또 질문을 해주셨지만 되게 좀 보도 보면서 신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사실 그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미국에 있는 그런 카지노 협회가 영업 기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어떻게 이렇게 언론사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는지 이게 조금 설명해 단 한 주시면.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자료입니다. 단 한 번도 외국에 그리고 미국 국내 수사기관에도 이 네. 자료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게 2년 전에 만달레이 베이 호텔이라는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그 스위트룸에서 창문을 뚫고 예. 콘서트 밑에 행사장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기관총 난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관총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수십 명,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 명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었는데 당시 FBI가
네바다주 카지노 협회에 이 사람의 프로파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네. 이 사람의 도박 자료를 달라, 만달레이 호텔에서 도박한 자료를 달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네. 그때도 거절했었습니다. 네바다주 카지노 협회에서는 거절을 했었고, 예. 그래서 미국 언론, 당시 어떤 언론의 기사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도박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나와 있지 않아요. 만달레이 베이 호텔의 VIP였다, 카지노의 VIP였다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지 일체 네.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한국 경찰이 그런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대단히 특이한 일이긴 합니다. 특이한 일인데 지금 궁금하신 건 왜 어떻게 구했냐인 거잖아요. 예. 이게 뭐 페이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네, 페이퍼로 되어 전자 있습니다. 서류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전자 서류로 존재를 하고요. 예.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냐면 만약에 고기자, 예. 고기자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만약에 큰 돈을 가지고 가서 게임을 했다.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게임을 했다고 하면 1억 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로. 네. 그래서 호텔 카지노에 예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치를 하게 되면 예치액부터 이제 기록이 됩니다. 1억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승패 기록, 내가 네. 몇 승 몇 패, 지금까지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땄고, 그리고 그러면 예상 수익률은 얼마? 카지노 입장에서 카지노 입장에서 예상 수익률은 얼마? 그리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뭐 VIP인지 20%, 30%, 뭐 10몇 프로라고 글씨가 또 떠요. 그거는 이제 이 호텔에서 네. 이 사람이 그동안 쓴 돈, 잃었거나 땄거나는 상관없고 쓴 돈의 몇 프로까지 서비스를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돈을 와서 쓸 고객이기 때문에 방도 공짜로 내주고 먹을 것도 공짜로 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뭐 관광도 시켜주고 골프도 같이 치고. 도박을 많이 하면 VIP 서비스를 준다는. 네, 그렇죠. 거예요? 네. 일정액 이상이면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서비스는 주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천문학적인 서비스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 서비스액을 보면 거꾸로 이제 그 서비스액을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 대충 그렇죠. 나올 감안할 수 있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현석 씨가 2017년 특정 월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사실 기사에는 약간씩 그 월이나 일자를 정확하게 쓰지 않았는데 그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예. 약간씩 정보를 틀어놨거든요. 근데 2017년의 특정 월에는 양현석과 같이 온 친구들 그 일행이 받은 서비스 액수가 4억 원을 넘어가요. 네, 그러면 아마 보통 20% 정도를 서비스액으로 받는다라고 예. 생각하면 이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그리고 카지노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겨줄 것인가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쭉 댓글을 보고 있으니까요. 동현킴님이 유튜브에서 그 MGM 그 호텔로 드러났는데 양현석은 미국에서는 따로 처벌받지 않는지 이런 질문을 또 네, 해주셨거든요. 미국에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박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만 네, 그 도박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질문이 앞으로 약간 돌아가 볼게요. 네. 어떻게 그 자료를 구했냐에 대한 답이 안 나왔잖아요. 예. 올해 2월에 네바다주 카지노 협회 내부 지침 네. 중에 일부 규정이 바뀝니다. 트럼프가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문구들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그 문구조차도 대비라서. 그런데 네바다주 카지노 협회의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했고 그 개정의 내용은 거액의 도박 일정 이상액의 도박일 경우에 예. 그 자금이 출처가 명확지 않거나 예. 아니면 범죄 수익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서 만약에 도박을 예. 한 경우가 또 의심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내줄 수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침이 바뀌면서. 예. 근데 우리 한국 경찰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거액의 돈이 미국으로 건너간 흔적이 없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뭔가 특정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기록도 없다. 예.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라는 점을 카지노 협회에 지속적으로 예. 어필을 했고, 그래서 카지노 협회에서는 대체로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그 거절과 네. 요청을 반복하다가 받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서울로 갔다. 예.
서울로 간 날 저도 라스베가스에서 제 취재원에게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그 자료의 일단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직접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확인하게 되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거 선배가 말씀하신 내용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 강주원님이 YG 소속 아티스트들이 벌어들인 수익도 불법 원정 도박에 활용됐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이용구님도 도박 자금의 출처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YG 회사의 돈으로 이 양현석 전 대표가 도박을 했는지 여부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실 포인트거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네. 근데 아직 경찰 수사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경찰 수사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를 쫓는 과정은 예. 지금 미국 회계 자료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약간 미국 YG USA의 규모가 예. 한 해 20억짜리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네. 총액으로 봤을 때 그 자회사와 그 미국 YG USA의 매출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 근데 총 합해서 22억 정도 20억짜리 회사밖에 안 돼요. 예. 20억짜리 회사면 미국 국세청에서도 이 회사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작은 규모 구멍가게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걸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더 에너지 낭비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 회계사들도 매년 회계 감사를 하지만 굳이 20억짜리 회사를 위해서 그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 회계 원장을 제대로 다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미국 USA YG가 22억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22억 정도를 미국에서 다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 예. 그 비용을 다 써요. 그 비용을 어디다 썼을까? 그 회사의 직원은 2명밖에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 혹시 양현석 회장이 건너왔을 때 이 돈을 출장비나 다른 형태로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예. 사실 지금 경찰도 그 자금을 추적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주시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YG USA 미국 지사의 돈으로 혹시나 이렇게 그 도박을 했을 수 있는 그런 혐의를 받게 되면 유튜브에서 바이올렛님께서 공금 횡령, 황인선님이 그렇게 나오면 횡령인데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취재 네. 결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경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는 한데 증명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환치기 관련한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발라도헤레이스 왕자의 게임 보시는 유저분이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발라도헤리스님이 환치기 불법으로 도박자금 마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수법이 조금 낯선 용어라서 좀 어떻게 가져간 걸로 대부분의 되나요? 언론사에서 환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네. 아마 지금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계좌를 개설해서 네. 외국의 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 계좌에서 돈을 보내서 외국 계좌에서 돈을 뽑아서 쓰는 걸 환치기라고 한다. 엄청 복잡하네요. 아니죠. 예. 다시. 그러면 예. 다시 간단하게. 한국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한국 계좌. 그리고 예. 미국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네. 미국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이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으로 돈을 보내서 계좌 이체를 이 돈을 꺼내서 쓴 거를 환치기라고 예.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100%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고 기자께서 네.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우리은행 계좌가 있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은 한국 계좌로 보내서 미국 계좌로 찾았죠. 네. 이게 환치기인가요? 환치기 환전. 아니죠. 예, 그냥 정상적인 환전이죠. 은행을 통한. 예. 그러니까 아마 환치기의 개념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 분들께서 예. 아마 공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환치기란 뭐냐면 네. 우리 고 기자가 예. 만약에 마카오에 갔어요. 예. 마카오에서 우리가 마카오에 들고 갈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마카오에 가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고액의 도박을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만약에 에이전트예요. 예. 제가 에이전트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예. 나 이번에 마카오 가서 도박이 좀 하고 싶어. 그럼 제가 얼마나 하실래요? 한 5억 정도 하고 싶어. 예. 그럼 가시죠. 그럼 여권만 들고 와요. 고기자는 여권만 들고 와. 예. 제가 비행기표도 준비하고 호텔도 준비하고 네. 식음료도 준비하고
마카오에 제 회사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마카오에서 제가 5억을 현금으로 홍콩 달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몸만 오면 그 홍콩 달러로 하시면 돼. 아, 그렇게 가서 이제 도박을 하고 예. 만약에 땄어요. 그러면 예. 나한테 이제 수수료를 포함해서 돈을 돌려주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잃었어. 그러면 예. 이제 한국에 돌아와. 예. 그리고 저도 한국에 오죠. 네. 한국에 와서 저한테 현금으로 저한테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빌린 돈과 수수료. 만약에 6억이면 6억, 7억이면 네. 7억. 뭐 5억에다 플러스해서 뭔가 비용이 들어갈 테니 예. 계좌를 전혀 이용하지 않죠. 예. 네. 계좌를 1도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카오와 한국 예. 이렇게 서로 돈이 오가지 않잖아요. 오가지 않고, 그러니까 3자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현금으로 네, 그죠. 증거가 남지 그러니까, 않게 돈을 이렇게. 네. 마카오와 미국과 한국 이렇게 서로 계좌로 돈이 예. 오가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전혀 남지 아니하고 음. 미국에서 돈을 네. 주고 받는다든지 마카오에서 돈을 주고 받고 예. 그리고는 그 돈은 한국에서 서로 갚는 거죠. 아. 그러니까 추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환칙이고 외국환 예. 관리법 위반이고요. 그러면 은행 수수료도 내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내야 될 세금도 내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지금 그래서 또 보니까 유튜브에서 BBAT DDA 조님이 브로커가 엮여 있겠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러한 정리가 조금 맞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중간에 낀 사람들이 이렇게 도박을 알선하는. 다만 그렇습니다. 그 마카오 예. 같은 경우는 한국인 조폭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전기빵 지금은 2015년 이후로 2015년에 정은호 사건 이후로 네. 전기빵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환치기 업자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예. 현지에서 돈을 마련해 주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직원들이 현금으로 받는 형태로 환치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환치기 업자들이 거의 가 있지 않고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돈을 따더라도 들고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사실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도박 범죄들은 대단히 액수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양현석 씨도 만약에 마카오에서 도박 범죄가 있었다면 훨씬 예. 큰 금액이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근데 예. 뭐 그건 지금 마카오 쪽에서는 자료가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건 네, 밝힐 네.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네, 그래서 대체로 양현석 씨가 미국에서 사용했다고 알려진 방식은 예. 제보자들이 하는 방식은 양현석 씨가 미국으로 갈 때는 스태프들이 여러 명 가기 때문에 예. 한 10명, 20명, 30명이 가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1인당 $10,000, 1,000,000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 10명에게 $10,000씩 1,000,0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아, 자기 스태프들한테 현금을 이렇게. 네, 봉투로 나눠줘서? 나눠주고 이제 예. 공항에서 이제 다 걷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한다. 아. 그렇게가 가장 초보적인 형태였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양현석 씨와 잘 아는 지인분이 예. 미국에 식구들이 있는 지인분, 미국에 사업체가 있는 지인분이 양현석 씨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줘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예. 미국에 전화해서 누나 뭐 오빠 뭐 아빠 해서 돈을 양현석 씨한테 좀 한 10만 불 빌려줘라고 하면 거기서 10만 불 빌려주고 양현석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죠. 아. 네,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이긴 한데 환치기 예. 업자가 낀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 근데 그 뒤 저희가 파악한 제보자들의 돈 전달 방법은 한 2000년 초반에서부터 한 2012년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 이후에 몇 년간은 돈이 조달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YG USA를 더 주목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YG USA에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아, 예. 지금 보니까 임뚜디님이 유튜브에서 박찬규 기자님 너무 설명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요. 지금 콧물이 계속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소나무 아이디 소나무님이 YG 횡령은 어렵고 클럽 돈을 추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강주원님이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아티스트 수익 불법 도박이 사용된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마 또 보도를 준비하게 되는 건가요? 저 YG에 관련해서는? 클럽은 현금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국세청도 그리고 경찰도 클럽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대단히 주시하고 있긴 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현금이야말로 가장 증거가 남지 않는 흐름을 쫓아가기 힘든 게 바로 현금이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양현석의 클럽으로 알려진 클럽들은 네. 정작 양현석의 지분은 없는 상태거든요. 아, 다 이름만.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예.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 만난 경찰 관계자는 탈세 부분을 쫓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저한테 예. 어떻게 양현석과 연결할 것이냐. 예. 그 부분이 가장 지금도 사실 탈세한 사람들 탈세 방법은 너무나도 많기 네. 때문에 그 양현석과 관계되는 클럽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잡아드릴 수 있지만 예. 양현석과 연결하기가 힘들다. 그 고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오, 저희 벌써 시간이 20분 다 돼가는데 아직도 7,500여 명이 넘는 시청자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안드레 마토스님이 정황상 경찰들이나 이런 수사기관에 뇌물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좀 취재해 주세요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선배 오늘 이제 소셜 라이브 하시면서 사람들 질문들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거 한 2개만 꼽아주시면 저희가 그 소셜 라이브 큐브와 JTBC VOD 이용 상품권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선배 보셨을 때? 네, 저는 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구했을까라는 예. 질문이 사실은 저희의 핵심이기도 하고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예. 질문 주신 분하고요. 예. 그리고 환치기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개념이 없는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환치기 질문 주신 분, 그 두 분께 저는 예.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발라도에리스님 유튜브에서 환치기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래 이메일 주소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내일 공지도 다시 할 텐데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성함, 연락처, 그리고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지를 하나 하면 저희가 이제 월간 코너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월 첫 번째 주에는 월간 팩트체크 팀이 나오고 두 번째 주에는 어쩌다 정의 법조팀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월간 밀착 카메라가 나오고요. 네 번째 주 금요일에는 월간 무법자라고 해서 무지 쉽게 법을 설명해주는 기자들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법률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은 원래는 생활법률을 해야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다 정의를 법조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판결 소식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틀 뒤 수요일날 다시 소셜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